저는 한나라에 이렇게 사랑에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순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한국에 푹 빠지게 되었는지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니라예요. 태국에서 왔고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서울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도 됐었죠. 공항은 너무 크고 깨끗했어요. 고향과는 전혀 달랐어요. 첫날부터 서울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 도시는 정말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눈길 닿는 곳마다 새로운 것들이 가득했어요. 하늘로 치솟는 높은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절과 궁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는 모습들이었죠. 지하철 시스템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너무 깨끗하고 효율적이었거든요. 몇 분마다 열차가 도착했고 도시 어디든 금방 갈 수 있었어요. 고향에서는 느리고 붐비는 버스에 익숙했는데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예의 바름이었어요. 사람들은 만나면 살짝 고개를 숙였고 늘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서로 밀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저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음식. 그 음식은 정말 최고였어요. 길모퉁이마다 맛있는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있었어요. 매콤한 떡볶이를 먹었을 때는 입이 타는 듯 했지만 그게 또 너무 좋았어요. 추운 날씨엔 뜨끈한 라면을 후루룩 먹었고 한국식 바비큐는 말할 것도 없이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였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밤늦게까지 한 편만 더 하면서 계속 보곤 했어요. 로맨스와 드라마가 가득한 이야기가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주인공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에 열정을 쏟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어요. 한글은 그저 낯선 기호들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차츰차츰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연습했어요.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순간은 정말 놀라웠어요.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탐험했어요. 경복궁 같은 궁전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살았던 왕과 왕비들의 삶을 상상해보기도 했어요. 남산에 올라가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기도 했고 시장에서 쇼핑도 하며 귀여운 옷을 입어보고 마스크팩도 많이 샀어요. 한 학기가 끝났을 때쯤 저는 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한 조각은 한국에 남겨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방에는 한국 영화와 K-팝 스타들의 포스터로 꾸몄고 주방에는 고추장과 김치를 가득 채워놨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고 새로 생긴 집착이라며 놀리곤 했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을 제 삶에 계속 두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게 돕는 한국어 통역사로 일자리를 찾았어요. 한국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히 말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두 문화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K-팝이 엄청나게 유행하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는 TV에 넘쳐났어요. 사람들이 제가 사랑하게 된 문화를 발견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제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죠. 친구들과 한국 영화밤을 열어서 기본적인 문구도 가르쳐주고 문화적인 세부사항들도 설명해줬어요. 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곧 저를 따라 한국을 사랑하는 작은 커뮤니티가 생겼어요. 돌이켜보면 서울에서의 한 학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눈앞에 열어줬거든요. 한국은 저에게 열심히 일하고 존중하며 꿈을 쫓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열정과 목표를 주었어요. 제가 한국을 향한 사랑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험받게 될 거란 건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그 모든 시작이 되었던 마법 같은 한 학기와 제 마음을 사로잡은 그 나라에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모든 일은 방콕의 어느 평범한 저녁에 시작됐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긴급한 사건 때문에 당장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별 생각 없이 가방을 챙겨 바로 문을 나섰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모두 걱정스러워 보였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를 작은 방으로 급히 데려갔는데 그곳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겁에 질려 혼란스러워 보였고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관광객들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들에게 유명한 카오산 로드를 구경시켜주겠다고 했고 관광객들은 현지 가이드를 동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동의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순식간에 나빠졌어요. 그 남자가 그들에게 엑스터시라는 위험한 파티용 마약을 팔려고 했거든요. 제가 관광객들의 말을 통역하는 동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 남자가 한국어를 했다고 했지만 그의 발음이 이상했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서울에 있는 자신의 가족 사진까지 보여줬대요. 하지만 그가 마약을 꺼내는 순간 그들은 위험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이 내용을 경찰에게 전달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가 말한 한국어가 원어민의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는 그들의 설명이 걸렸어요. 그리고 왜 한국인이 태국에서 다른 한국인에게 마약을 팔려고 할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결국 제 의심이 맞았어요. 경찰이 용의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태국인이었는데 성형수술로 얼굴을 한국인처럼 바꿔놓았더라고요. 그의 진짜 이름은 솜차이였는데 자신을 김재훈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솜차이의 말을 통역하면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는 여러 번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를 바꿨다고 인정했어요.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배워서 가짜 인생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속여서 마약 장사를 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대요. 그는 한국인들이 쉽게 속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깨달았을 때 저는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태국과 한국 양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두 나라 사이의 신뢰를 쌓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한 거예요. 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이곳에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태국 문화를 경험하길 기대하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끔찍한 행동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하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 때문에 그들이 차별을 받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까요? 그 생각을 하니 화가 나고 동시에 슬퍼졌어요. 그날 밤 경찰서를 나서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사건이 곧 뉴스에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일로 태국과 한국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저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방콕의 분주한 거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한국 식당과 가게들을 보면서 이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제품을 사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겁에 질린 관광객들, 솜차이와 그의 끔찍한 계획, 그리고 모든 가능성 있는 결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이 되면 수많은 도전 과제가 다가올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동시에 제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두 문화, 두 언어를 모두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오해를 막고 이 틈을 메우는데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침내 잠이 들기 직전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해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를 위해서 시도해봐야만 해요. 모든 게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마치 밀물이 몰려오면서 모래성이 허물어지는 걸 보는 기분이었어요. 가짜 한국 마약상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정말 빨랐고 저는 그걸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갑자기 태국과 한국의 우정이 한순간에 끊어질 것처럼 느껴졌어요.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당연히 화가 많이 났겠죠. 그들은 태국이 한국 관광객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보냈어요. 그들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저희 나라가 그런 비판을 받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 TV 방송국들이 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송을 보면 마치 태국의 모든 길모퉁이에 범죄자가 숨어서 관광객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TV를 보면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어요.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태국 여행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내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한국인 관광객의 물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더 실감났어요. 북적이던 방콕의 거리들이 갑자기 조용하고 텅 비어 보였어요. 관광업만 타격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태국 내의 한국 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심지어 제가 가르치던 한국어 수업도 더 이상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서 취소됐어요. 두 나라가 쌓아온 다리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것도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하면 사람들은 흥미를 보이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 말한 것처럼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게 마치 태국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그나마 남아있던 몇 안 되는 한국어 모임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우연히 어떤 태국 남자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한국인들 이제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한 명이 투덜거렸어요. 태국을 마치 위험한 밀림처럼 생각하고 있잖아. 그의 친구도 동의하며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들을 똑같이 대해야 하는 거 아냐?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보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빨리 걸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양쪽 모두 화를 내고 서로를 밀어내는 상황이요. 우리는 악순환 속에 갇혀 있었고 그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가슴이 무너졌던 순간은 그 며칠 후였어요. 서울에 사는 제 친구 민서가 저한테 전화했을 때였죠. 우리는 제가 한국에서 유학할 때 만났고 그 이후로 계속 가까이 지내왔어요. 니라, 민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태국 여행을 취소하라고 하셨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하셔. 몇 달 동안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알잖아. 정말 미안해. 저는 민서를 달래면서 속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 상황을 이렇게 놔둘 순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 태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 누군가가 나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저는 항상 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이제 그 다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그 다리를 다시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두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알고요. 이 갈등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저일 거예요. 민서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머릿속은 이미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부 정책을 바꿀 수도 없고 언론이 뭐라고 보도할지도 제가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겠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양쪽 모두 상처를 많이 받았고 오해도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사람들이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왜 두 나라가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상기시켜주기만 하면 될 거예요. 창밖으로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속 어딘가에 두려움과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을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해받는데 상처받고 화가 난 태국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당장 모든 걸 고칠 순 없겠지만 한 번에 한 번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을 다시 모아볼 수 있을 거예요. 창문에서 몸을 돌리며 결심과 희망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쉽지 않겠지만 저는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모든 게 무너질 때 그것을 다시 더 단단하게 세울 기회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나는 태국과 한국 사이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를 해야만 했죠. 그래서 두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큰 모임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그 모임을 타운홀 미팅이라고 불렀어요. 며칠 동안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모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포스터를 붙이고 소셜미디어에 공유도 했죠. 하지만 긴장이 됐어요. 만약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지? 모임 당일 나는 일찍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어요. 의자를 세팅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태국 현지인들, 태국에 사는 한국인들, 관광객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도 있었어요. 방 안은 여러 언어로 가득 차 있었고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모임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방 앞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태국어와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귀빈 여러분, 내가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 큰 오해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명의 나쁜 사람이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범죄자가 태국과 한국 간의 우정을 망치게 할 순 없습니다. 나는 한국에서의 내 경험과 태국에서 만난 한국인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 두 문화에 대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리고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를 말했어요. 내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점점 긴장을 풀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왔던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심지어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말을 마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열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한국인 사업가가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태국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 나라는 제 두 번째 고향과도 같습니다. 저는 하나의 나쁜 사건이 제가 쌓아온 10년간의 좋은 추억과 우정을 지우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벽을 허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한 태국 학생, 태국과 사랑에 빠진 한국 관광객, 그리고 함께 성공적인 회사를 세운 사업 파트너들도 있었어요. 모임이 진행될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 시작했던 이들이 이제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있었어요. 태국과 한국 학생들로 이루어진 한 그룹은 두 나라의 우정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모임은 계획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떠날 때 공기 중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문 옆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내 어깨를 툭 쳤어요. 한국 대사관의 한 사람이었어요. 니라 씨, 그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늘 밤 의무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 것들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몇 가지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바라던 바로 그 기회였거든요. 이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의 손을 잡으면서 나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이번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는 미래에 대해 정말로 희망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어두운 방에 작은 촛불을 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빛이 점점 퍼져나가며 두려움과 분노가 있던 자리에 따뜻함과 이해를 가져다주고 있었죠.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모임에서 본 것은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양쪽 모두가 더 나은 관계를 원했고 그저 함께 모여 이야기할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나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태국과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을 계속할 거라고. 그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 사랑이란 그런 거니까요.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나는 이 두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타운홀 미팅이 끝난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양국의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이 일을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더 큰 교훈들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한국의 엄격한 마약 규제였어요. 처음에는 이 점이 스캔들 이후 많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지냈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밤늦게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었던 기억, 한국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들. 그들이 말했던 낮은 범죄율과 높은 삶의 질이 다시 생각났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높은 기준을 지키려는 결과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희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최근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마약 문제가 더 악화될까 걱정했어요. 저도 이 걱정에 공감하게 되었고 태국이 한국의 엄격한 규제와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점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단지 마약 정책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이 교육, 신기술, 그리고 혁신에 집중해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난한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태국도 더 많은 교육과 연구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열쇠라고 믿었거든요. 또한 일하는 방식의 큰 차이도 눈에 띄었어요. 제가 통역을 맡았던 한국의 비즈니스맨들은 대체로 긴 시간 동안 일했어요. 그들의 일에 대한 놀라운 헌신을 보면서 한국의 과도한 업무 문화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책임감과 헌신적인 태도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이런 생각들을 제 블로그나 지역사회 모임에서 공유할 때는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성공에서 배우고 그 교훈을 태국의 독특한 문화와 상황에 맞게 적응시켜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제 일을 통해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한범죄자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문화와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태국이 배울 점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더디긴 했지만 점차 사람들의 의견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지역 대학에서 강연을 하던 중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니라 씨, 한국을 이렇게 칭찬하다 보면 우리 태국 고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고 저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 것이 우리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어요. 이건 요리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배운다고 해서 우리 고유의 태국 요리를 잃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새로운 재료나 기법을 배워서 우리의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사람들에게 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점점 더 많은 태국 사람들이 단순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우리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영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태국 학생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들은 여러 나라의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을 연구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제 일이 그들이 태국 국경 너머로 시선을 돌려 문제의 해결책을 찾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큰 희망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해왔던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야를 넓히고 다른 이들에게서 배우되 태국의 정체성은 유지하는 것. 물론 모든 사람이 제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친한국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태국을 지나치게 비판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변화는 항상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대화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몇몇 기업들이 한국식 관리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참고해 우리의 학교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는 태국 정부가 한국에서 공부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특히 한국의 기술과 혁신 성공 사례에서 배우고 싶다고 언급했어요. 이 모든 진전을 보면서 저는 제가 맡은 역할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극복해야 할 도전과 쌓아야 할 다리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저는 기대와 결단력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 저희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계속해서 일하고 배우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해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결국 저는 진정한 문화교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단순히 서로의 음식이나 음악을 즐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내가 주최한 큰 회의가 있은 지 몇 달이 지나갔을 때였죠. 태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고 관광객들도 다시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즐거운 활동을 하며 지냈고 거리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당신이 니라 맞죠? 태국과 한국이 친해지도록 돕고 있는 그분? 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묘하면서도 좋았어요. 계속 일을 하다 보니 다른 변화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태국이 중국과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정부가 점점 중국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때로는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기도 했죠. 왜 그런지 이해는 했어요. 중국은 돈도 많고 그들과 협력하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우리가 중국에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도 중국과 협력하지만 그들은 그걸 아주 현명하게 해요. 중국이 모든 걸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들만의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중국과 협력하죠. 태국도 그 점에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블로그와 강연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보세요. 그들은 한 나라에만 의지하지 않고 여러 나라와 친하게 지내요. 그게 그들이 잘 나가는 이유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들도 태국이 중국에 너무 가까워지는 걸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큰 학교나 지식인 그룹에서 저를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한국처럼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면서도 현대적이고 태국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굳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큰 강연을 준비하며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울렸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니라 씨, 태국과 한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당신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거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껏 이야기해온 것들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기회였어요. 태국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도록 정말로 도울 수 있는 기회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 밖으로 바쁜 방콕 거리가 보였어요.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며 노점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힘든 순간들도 많았죠. 그리고 앞으로도 도전이 계속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수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강연 원고를 마저 작성했어요. 글을 쓰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는 태국과 한국을 사랑해서 이 여정을 시작했어요. 두 나라가 친구가 되도록 돕고 싶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됐어요.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태국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동안 두 나라 모두 더 강하고 지혜로워졌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느껴졌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태국인들, 한국인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타운홀 미팅에서 화가 나서 왔다가 친구가 되어 돌아간 사람들, 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긴다는 한국 사업가,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신나 있던 태국 학생들. 그 모두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 자신의 여정을 생각했어요. 대학 시절 한국과 사랑에 빠졌던 순간들.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었던 기억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통역사라는 직업을 얻었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도 태국과 한국 학교 사이에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두 나라의 문화를 축하하는 큰 축제를 열 수도 있겠죠. 또는 두 나라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협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능성은 끝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정말로 기대됐어요. 제 미래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의 미래도요. 강연 원고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계속 열심히 일할 거라고, 사람들을 계속 이어줄 거라고.
그리고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태국과 한국이 최고의 친구가 되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생각을 하며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 어떤 날일지 기대하면서요.